무사시가 요시오카 가문을 물리친 것은 봉건 일본을 뒤흔든 업적으로 떠돌이 사무라이로서의 명성과 탁월한 검객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명예와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열망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무사시는 진정한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위대한 무술 대가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검처럼 항상 자신의 정신을 단련할 새로운 도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여정은 일본의 고도이자 불교 권위와 전통의 중심지인 나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나라는 무술과 역사적인 사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선샨, 정원의 고요함과 연꽃밭 사이에서 호조인류 바오장 웬류, 승려들이 가르치는 전통적인 창술도 함께 꽃피고 있었습니다. 이 창술은 선의 명상처럼 정교한 전투 예술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의 승려 전사들은 주먼지 야리 실웬지 창라 불리는 십자형 날을 가진 창을 마스터했습니다. 이 무기는 독특한 다재다능함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찌르기뿐만 아니라 옆으로 베는 기술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치명적인 춤과 같았으며 창은 그들의 몸의 연장선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호조인류는 일본 전역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의 시련에 익숙하고 피비린내 나는 결투에서 용맹함을 보여준 이 승려들은 창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과 전투에서의 맹렬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숙련된 손에서는 주몬지 야리가 파괴적이고도 아름다운 무기가 되었으며 이는 몸과 마음의 완벽한 통제를 중시하는 선 철학을 반영한 전투 도구였습니다. 이미 다양한 스타일의 검술 대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무사시는 이제 창술 대가들과 맞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사무라이로서의 재능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이 칼보다 더 긴 사거리와 위험성을 지녔으며 새로운 전투 이해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전설적인 호조인 이네이, 바오장 웬인롱라는 승려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거의 신화적인 인물은 야리창, 창을 사용한 전투 기술을 완벽히 익힌 대가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사루사와 연못 유엔세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물에 비친 초승달이 그의 무기에 새로운 2개의 날을 형성하는 영감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찰에 들어서자 무사시는 승려들의 존경 어린 환영을 받았고 그들은 그를 이네이의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대면한 인물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드리워진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은 평온하면서도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젊은 혈기는 이미 그의 몸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감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내면의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네이는 무사시의 결투 요청을 신중히 들었으나 그의 나이를 고려하여 직접 맞서는 대신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을 상대자로 지정했습니다. 그 제자는 선샤니의 규율과 호조인류, 바오장 웬류, 전통에 깊이 몰입된 사람이었으며 사부의 명예를 대표하고 무사시에게 잊지 못할 결투를 선사할 운명이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자 도장 안의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려들은 전투장이 둘러싸인 곳에 조용히 앉아 서로 맞붙는 두 전사의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호조인류의 승려는 마치 백로처럼 우아하고 정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창날은 햇빛 아래 은빛 광선을 발산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사시는 자신의 잘 알려진 나무검 보켄 무지엔을 단단히 쥔 채 주의 깊게 승려를 바라보며 그의 에너지와 호조인류 전통 전체가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려는 손목을 살짝 움직이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창은 쉭 하는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가르며 나아갔고 메인 블레이드는 무사시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민첩하게 이를 피하며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서 창끝이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자신을 스치는 것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승려가 창을 뒤로 당기면서 측면 날 중 하나가 무사시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로 인해 무사시는 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사시는 두 번째 공격을 보켄으로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나무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도장에 울려 퍼지자 관중은 숨을 삼켰습니다. 충격으로 그의 팔이 흔들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사시는 방역을 시도했으나 승려는 창의 자루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카마야리 리엔창의 끝을 이용해 무사시와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두 전사는 서로를 응시하며 무기가 충돌할 때만큼이나 강렬한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죽음의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승려는 번개처럼 빠른 찌르기와 원을 그리는 창의 움직임으로 공격하며 자신의 우월한 사거리를 활용했습니다. 무사시는 민첩함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며 승려의 방어에 틈을 찾으려 했습니다. 도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승려들은 조용히 관찰하며 그들의 선찬, 훈련을 반영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두 전사의 대결을 주시했습니다. 무기가 충돌하는 소리, 전투자들의 거친 숨소리,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전투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무사시는 자신의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거리 전투에서 승려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접근해 상대의 방어를 뚫고 자신의 속도와 민첩성을 활용해 결정적인 한 방을 가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영감이 떠오르자 무사시는 전투의 함성을 외치며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의 검은 승려의 손목을 타격해 무기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한 방으로 그는 상대의 창야리를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무기를 잃고 놀란 승려는 이제 사무라이의 자비에 맡겨졌습니다. 무사시는 춤복hen 무제한 반을 내리고 상대의 기술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무사시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독특한 전투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숙련도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창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웠으며 이 고대 무기의 사거리와 위력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도전하고 성장시킨 승려 전사들의 전통과 훈육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저술한 유명한 책 오륜서, 우룬슈, 그렉에서 특히 물의 장에서 무사시는 사무라이를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그릇의 형태에 맞춰 즉시 모양을 바꾸며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그 형태를 따르고 한 방울이든 대양이든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승리의 열쇠는 상대, 환경, 그리고 현재 상황에 적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스타일이나 전략에만 갇혀 있는 것은 패배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경험에서 배우며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은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결투가 끝난 후 무사시는 사찰의 한뜰에 조용히 앉아 장소의 고요함을 감상했지만 그의 마음은 창을 든 승려와의 치열했던 결투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내이의 제재대한 승리는 그에게 전투에서 적응력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검과 비교했을 때 창은 다른 사거리와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움직임을 요구했습니다. 무사시는 하나의 전투 스타일에만 집착하면 자신이 약해지고 전사로서의 잠재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결투 이후 무사시는 더 유연하고 다재다능한 전투 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대나 무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창의 예술을 자신의 방식에 통합하며 거리와 타이밍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호조 인류 승려와의 결투는 그에게 선의 더 깊은 이해와 그것이 전투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승려의 고요함, 정신적 절제, 그리고 창과의 일체감은 그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사시는 진정한 힘이 단지 근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전에 검술 기술의 완벽에만 집중했던 그의 노력은 이제 신체와 정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사시는 신체적 힘과 정신적 훈육, 행동과 성찰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조인 사찰에서의 결투는 무사시의 인생 여정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떠날 때 단순히 더 능숙한 사무라이가 된 것뿐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전설을 만든 병법 2001류 빙파 얼티엔 이류, 즉 두 자루 검을 사용하는 스타일을 창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투는 그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으며 그는 자신의 검을 휘두르던 것과 같은 결의와 훈련으로 이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사시의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장이든 자신의 내면이든 승리를 추구하는 완전한 사무라이로 거듭났습니다.